반갑습니다. 네, 최인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 계시니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꿈이 없는 청소년 청년들이 꿈을 발견하고 실현하고 지속하도록 돕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비전이어스 대표 최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1인 기업 66기, 네, CEO 66기. 경영스쿨 66기 하셨고, 그때는 오프라인 교육이었어. 네, 오프라인 교육이었고 현장에 제 기억에 한 50명 정도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디 한 지역에서 할 때. 네, 한 지역에서 할 수 그죠? 있습니다. 네네. 그 좁은데 그냥 사람들 팍. 뜨거웠습니다. 한 조에 8명이었던 기억납니다. 네. 맞아요. 네네. 그 좁은데 참 멀리서 많이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만났던 사장님 집에 놀러 가고 계세요. 그래요. 네네. 최인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자녀들의 진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교육이에요? 부모님들 교육이에요? 사실 시작 자체는 제가 청소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강연으로 시작을 했어요. 대중 강연. 그렇죠. 그런데 네, 근데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 자체가 사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교육이야? 네, 엄마 아빠들도 뭔가 어. 이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성공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때로는 또 부모님들의 편의. 그렇죠. 편의 혹은 욕심.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남들이 변화를 보는 시선. 맞아요. 이게 비교의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녀들의 진로에 관심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녀들의 환경이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선생님들, 청년들, 엄마들. 잠깐만. 근데 본인이 내가 알기로는 네네. 한동대 공대를 나왔는데. 네, 맞아요. 공돌이잖아. 네, 맞아요. 공대로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관계 없는 일이네요? 네, 맞아요. 사실 비전이라는 게, 사명이라는 게 다들 시작한 계기가 있으시겠지만 저의 계기는 결핍이었어요. 그 결핍이 뭐냐면 사실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하고 싶은 게 맞아. 꿈이 되더라고요. 맞아.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원하셨던 거는 대기업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결혼해서 그 아빠도 그랬어? 손자 손녀 보여주라. 네 엄마도 그랬고? 저희 아빠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꿈이었죠. 근데 그게 사실 저의 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대를 갔던 이유가 대기업에 가기 위함이었고. 그렇지. 근데 그게 제 꿈이 아니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되게 힘들었어요. 공부도 어렵고 전공도 잘 안 맞고 직무적성 검사하면은 아버지 보고 하라고 반대편에 있어요. 아빠가 해야 될 공부를 본인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근데 그래도 그 공대생이라도 그게 나라 비전이 아니었다. 네. 그럼 지금 청소년들의 진로나 부모님들의 행복 교육이 본인의 비전이었어요? 비전이었던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성찰할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졸업 연구를 딱 끝내니까 그때부터 취업 준비하는 그 시기에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취업 준비 안 하고? 취업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취업 준비를 하긴 하는데 그때 그 공원 훈련이라고 해서 예비군? 군대 2박 3일 동안 훈련을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스마트폰을 끼고 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내라 그래서 맞아, 내라 그러지. 스마트폰을 냈죠. 근데 3일 동안 고민할 시간이 생기는데 그렇지. 그때 취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멈춤의 시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멈춤의 시간을 딱 통해서 멈추고 자기를 성찰해 보니 맞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맞아요. 이 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첫 거야? 번째는 꿈이 없구나라는 인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꿈을 찾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꿈을 찾는 과정에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꿈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찾을 수 있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그 책에 나왔던 게 너가 써봐라, 지원 선언문을 적어봐라 이런 거 해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꿈 없는 동생들,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꿈 찾도록 도와주는 게 내 꿈이 되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뛰더라고요. 지금 그 운영하시는 업체가 비전이어스. 네. 뜻이 뭐야? 비전이어스. 비전이어스가요. 비전을? 비전과 엔지니어스의 합성어예요. 뭐야? 근데 제가 딱 본인이네. 네, 맞습니다. 미래에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제가 비전파크라고 해서 놀이동산 같은 걸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 놀이동산을 가장 잘 만든 회사가 바로 디즈니죠. 맞아. 네. 디즈니지. 근데 디즈니에서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이매지니어링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상상. 이매진 그리고 엔지니어링. 막연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 그렇지. 근데 전 그걸 딱 보고 나는 그거 말이 된다. 막연한 비전을 생생한 현실로 만들자. 그러면 비전, 엔지니어링, 비전이어링. 또 제가 엔지니어링 전공이잖아요. 그 잘 비전을 맞더라고요. 실현화, 현실화시키는데 본인의 전공을 활용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멋지네. 어때요? 본인이 지금 부모님의 생각대로 살 뻔하다가 네.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그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일단 부모님은 현재 어떠세요? 일단은 그게 제일 궁금해. 네. 처음에는 극구 반대하셨고요. 지금은? 그리고 힘들어하셨는데 지금도 탐탁지는 않아서.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 그다지 큰 성공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강의를 하고 한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의 기준은 누구예요? 김창욱 교수님, 김미경 강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안 되면은 아직까지 성공이 아닌 거죠. 약간 집 한 채 정도는 너가 나한테 사줘야 그 정도가 성공이지. 너가 하고 싶은 일 하기로 했으면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더 힘들어도 돼. 이런 느낌인 거죠. 빨리 손자를 낳아서 안겨드리면. 손자를 안겨드려도 행복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과거에 처음에 시작할 때 비해서는 많이 인정해주시고 그래도 응원해주세요. 어때요? 그래도. 비전이어스는 교육을 많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된 그 콘텐츠가 다 교육이에요. 누구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일단은 제가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 거리, 시간, 돈 상관없이 전국을 누볐거든요. 젊잖아. 제가 그렇게 지금 9년을 누볐는데 그렇게 매일 살다 보니까 정말 유치원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많지. 이렇게 세상을 구해야 돼. 맞아요. 그 교도소 가서 6개월 동안 맞아요. 강의한 적도 어이구. 있고요. 그리고 뭐 지체장애인분들한테 교육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대상 자체는 정말 다양한데 주로 만나는 대상은 청소년, 청년들이 많죠. 네. 최근에는 엄마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엄마들을 많이 청소년 만나러 다니더라고. 네, 맞아요. 그러면 엄마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줘요? 첫 번째는 인터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엄마들 엄마들을 인터뷰? 위한 코칭을 하죠. 네, 엄마들 맞아요. 인터뷰? 엄마들 재밌다. 인터뷰를 해요. 그럼 내가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라고 생각하자. 네네. 저한테 무슨 인터뷰예요? 뭐 일단은 가벼운 스몰 토크를 하다가 혹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고민 하면서 아프죠. 고민 그래서 그 많지. 고민들을 끝까지 계속 들어드려요. 아. 그때 힘드시죠. 또 어떤 것들이 그러시구나. 혹시 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고민들을 제가 계속 축적을 해요. 녹음을 다 하거든요. 교수님께 배운 대로 녹음을 다 해놔서 집에 와서 녹음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을 다 리스트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추적하는군요. 네, 맞아요. 어때요? 추적해본 지금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 네. 부모들의 고민은 뭐예요? 부모님들의 고민은 가장 먼저 고민은 자녀들의 진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애들이 몇 학년인데? 애들이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공통적인 고민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잘 갔으면 좋겠고 밥 벌어먹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아이로 잘 키우고 싶으니까 또 부모 말씀도 잘 들었으면 네. 좋겠고. 근데 사실 요즘 애들의 현실은 유튜브에 빠져있고 게임에 빠져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세요. 근데 그 핸드폰도 다 부모님이 사준 거잖아.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이 포인트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되지만 저는 조금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부모들이? 제가 부모들의 고민이 네. 모여야 돼요. 부모님들의 고민은 부모님의 진로를 고민하셔야 돼요. 네. 저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내 진로를? 맞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은 세상이 시시각각 변하는 속에서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고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로라는 말이 나아갈지 나의 길을 길. 놓으니까 그렇죠. 여행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독일로 갈지 스위스로 갈지 모르지. 일본으로 갈지 몰라요. 그럼 어쨌든 여행 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여행을 가본 적 없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보기에는 독일을 가라. 가보신 가지 적도 말라. 없으면서 잘 모르면서 엄만 잘 모르잖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네. 뭐 국내 여행이 됐든 세계 여행이 됐든 크고 작은 비전을 상관없이 나는 오늘 필리핀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나는 저기 멀리 뭐 그리스에 가려고 자녀가?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는 그리스 여행. 아. 그럼 나는 어디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야 될 곳은 안 정하고 네, 맞습니다. 자녀 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청소년들을 직접 1대1로 만나서 코칭을 좀 해줘요. 왜냐면 엄마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엄마들이 요청을 하세요. 대표님, 그러면은 저도 저지만 제 아이 좀 멘토링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이들과 만나보면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엄마는 겉으로는 나를 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 끝에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라고 무섭다. 얘기를 해요. 네, 애들이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스스로 모르실걸요? 아이들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라는 의도를 담아서 계속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엄마가 어느 나라로 여행 갈지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욕구를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의도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걸 아이가 모르면 괜찮은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애들은 조숙하거든요. 우리 예인 씨가 네네. 제가 고등부 열정 캠프하고 이제 청년 열정 캠프에 내가 멘토로 네, 이제 이번 기수부터 이렇게
내가 투입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일단은 열정 캠프에 오는 고등학생들.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적극성이 있어요. 적극성이 있다라는 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 캠프 안에서 마인드셋을 배웠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인드셋이 잘 되었고 두 번째는 질문이 준비가 되었다. 질문을 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안정감 안에서 아이들이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인터뷰 대상 자체가 너무 뭐 나이가 많은 어른이거나 우리 엄마거나 너무 친하거나 이러면 말 꺼내기가 어려울 텐데 아이들은 질문할 마음가짐이 있고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 젊은 혹은 뭔가 자신처럼 어떤 이해해줄 수 있는 진로를 찾아 떠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멘토를 만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난 궁금한 질문을 하게 되는 뭐 물어봐? 혜지한테요? 저한테는 뭐 물어보냐면은 얼마 버냐고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치 그런 것도 궁금하지. 지금 하고 있는 일 망하시면 뭐 하실 거냐고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그런 가벼운 질문부터 혹시 지금까지 힘들었던 건 없었냐 혹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냐 혹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으냐 뭐 이런 진지한 얘기들부터 얘기하다 보면 개인적인 질문 다 나와요. 신앙적인 고민, 뭐 관계적인 고민, 사랑 고민 그런 고민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본인이 하는 일이 이런 어떤 영적인 크리스찬인 영역과 내가 지금 또 사업은 또 세상의 영역인데 네, 맞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일을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사역이라고 하는 게 꼭 목사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저는 환경 미화원도, 맞아. 직장인도, 공무원도 다 하나님의 일터가 일하는 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집중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저는 내 이웃의 필요에 집중을 해서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그리고 그 이웃은 저에게는 꿈이 없는 청소년들인 거죠. 목사님에도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네? 간혹 듣긴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죠? 네. 아니, 보니까 사업도 되게 열정적이고, 제가 그 인터뷰했던 친구들 이렇게 들어보면, 첫 번째가 최애인 멘토야. 그래요? 근데 아이고. 네. 진짜? 첫 번째가 최애인 멘토야. 애들을 어떻게 했는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게 멘토의 또 타임이, 그 때가 오래 가요. 애들한테. 내가 그 캠프를 다 10년 이상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나 그 멘토 찾아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생기고 끝나고 또 연락 오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처음에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저는 15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모나미에 나오는 숫자이기도 한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여기다 던져라 예수님 그러니까 그거 끌어올렸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 기적의 숫자라고 하죠. 그래서 153명의 엄마들에게 진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싶고 또 153명의 강사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이들에 대한 좋은 환경이에요. 이 청소년들에게 저 좋은 환경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엄마들, 그래서 좋은 엄마님들을 한 153명 정도 모아서 더 열심히 교육을 해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사랑과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153명의 강사를 키워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두 가지 콘텐츠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야, 153명. 네, 맞습니다. 153명의 진짜 올바른 사고를 가진 부모와 153명의 강사와 네, 맞습니다. 돈 많이 벌겠는데요? 153명 너무 좋겠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를 해보고 오늘 최인 사장님 처음 뵈신 분들도 자녀들의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얘기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네, 사실 이 말만 듣거나 강연을 듣거나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씨앗이 심겨질 뿐이지 즉각적인 변화로 이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머뭇거리시는 그 머뭇거림이 중첩이 되고 나중에 시도하게끔 하는 그런 트리거와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 최인 치면 돼요? 그 예인 비전을 영어로 치면 되거든요. YEIN 뭐 아마 자막이 띄워주지 않을까요? 네, 알았어요. 자막 나가죠. 예인 비전. 언제든 DM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은 제가 거리 시간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인디안 속담에도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마을이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인데
제대로 된 마을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예, 이런 분들 알고 있고 또 이름도 지지하고 또 계속 격려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